시장이 보는 눈을 키우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건설의 그녀 박세라 시장증권 연구위원입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바로 시작하죠. 네. 지난주에 큰 악재가 있었습니다. HDC 현대산업개발인데요. 사실 지금부터 중요한 것은 이 사건 이후에 어떤 게 좀 달라질까가 처음에 관심사인데요. 어떻게 좀 보세요? 네, 아무래도 지금 HDC 현대산업개발 주주분들이 참 여러모로 많이 심란하실 것 같은데 조금 더 구체적인 사항들은 사건이 더 진행되는 방향을 보고 조금 더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사건으로 인해서 건설업종 전반적으로 어떤 영향이 미칠지에 대해서 조금만 코멘트를 드리자고 한다면은 현재 작년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공사 현장, 제조 현장들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많아서 중대재해처벌특별법이 지금 이달 27일 이후부터 좀 시행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해당 법에 따르면은 이제 제조 현장이나 공사 현장에서 만약에 사망 사건 등이 발생하게 되면은 안전 책임자뿐만 아니라 대표이사까지도 구체적인 처벌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식의 특별법이었는데요. 이번 사건 이후로 또 하나 시행이 되고 있는 것들은 현재 공사 현장 전체적으로 특별 안전 점검 진단이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든 공사 현장들에 대해서 특별 점검이 들어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건설사들 전체적으로 공사 현장에 대해서 조금 리스크 관리 차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부 공사 자재에 대해서도 특별 점검이 같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재무적인 그 피해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도 걱정을 하실 수 있는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미 작년부터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었고 건설사들도 그 해당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인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략 전체적인 공사 원가 중에 일정 부분 이상을 이 안전관리 예산으로 최우선적으로 예산을 배정을 해두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재무적인 어떤 피해나 이런 것들보다는 좀 사회적으로 건설업종에 대한 불신이 조금 생길 수 있었다라는 점들 이런 부분들을 건설사들이 어떻게 좀 책임감 있게 향후 투자자분들과 소통을 하면서 이 부분들을 해결해 나갈지 좀 두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만약 이런 현장 사고들이 계속 일어나면서 또 반대적으로는 어떤 새로운 산업이 좀 부흥할 수도 있는 그런 힌트를 좀 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건축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방법들은 저희가 습식공법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현장에서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양생하고 경화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요. 이것이 아니라 아예 제조업처럼 블럭처럼 이미 공장에서 이런 부분들을 미리 만들었다가 현장에서 조립하는 건식공법이 새롭게 또 뜨고 있기도 합니다. 이 부분을 갖다가 저희가 프리캐스트 콘크리트라고 해가지고 PC 공법이라고 또 하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선진 모델 기법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건설사 그리고 건자재 기업들이 대부분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GS건설 같은 경우에서는 현재 충북 음성에서 제2공장까지 중축을 하고자 검토를 하고 있고 대우건설 역시 본인의 자회사 중 하나의 공장을 PC 공장으로 전환하는 데 지금 착수를 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상당히 엄중한 사항이고 상당히 절실하게 잘 대응을 해나가야겠지만 이렇게 새로운 산업이 부흥할 수 있다는 점도 투자자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주셨던 것처럼 건설 업종 주가 전반적으로 좀 부담스러운 상황인데요. 화제를 좀 돌려볼까요? 사실 실생활에서 이 주택과 관련돼서 분양 시장이 또 2022년 걱정거리가 좀 많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청약 미달이다, 벌써 가격이 내려간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요. 올해 분양 시장은 좀 어떻게 보세요? 네, 올해 분양 시장 같은 경우에서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작년보다 올해 분양이 상당히 많이 지연된 현장들이 많습니다. 작년에 다들 기다리셨던 서울 최대 재건축이다 했던 둔촌주공이라던가 이런 대부분의 굵직굵직한 현장들이 지금 올해로 밀려난 상황이었는데요. 따라서 올해는 서울에 상당히 눈여겨볼 만한 주요 단지들이 분양에 나선다, 일반 분양에 나설 것이기 때문에 분양 물량이 우리가 기다렸던 물량을 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런 가격 조정 흐름들 아니면 청약 미달 사태들 사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주관적인 판단이지만 공급 쪽 이슈보다는 DSR 규제가 하도 강화가 되면서 잔금을 치르는 과정에서 실수요자분들이 여러 가지 대출 규제에 조금 막혔던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여전히 제가 공급이 부족하다라고 많이 말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서울의 아파트가 4.2만 세대 정도가 준공이 되었는데 올해는 그 물량이 3.6만 세대 정도로 거의 최저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서울 시내에서는 공급되는 아파트 물량이 상당히 적기 때문에 수급 불균형은 적어도 올해까지는 유지가 될 수 있고
따라서 실수요자분들께서는 청약, 분양 물량에 청약에 도전하시는 것이 올해까지는 제가 좋아 보인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또 우리 IPO 이야기를 안 해볼 수 없겠는데요. 2022년에는 또 많은 기업들이 상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건설사 중에서는 또 현대 엔지니어링이 상장을 앞두고 있는데 간단한 이 기업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서 향후 건설 업종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을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오랜만에 건설 업종에서도 상당히 큰 규모의 회사가 IPO를 앞두고 있습니다. 현대 엔지니어링인데요. 현재 도급 순위 6위 정도의 대형 종합 건설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현대건설이 38%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었던 비상장사였고요. 현재 수요 예측이나 이런 일련의 과정을 지나면 2월 3일부터 일반 청약자분들은 청약이 가능하고 2월 중순에 상장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회사는 쉽게 얘기해서 플랜트 설계에 특화되어 있는 EPC 기업이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쭉 지나오다가 과거 2014년도에 현대자동차 그룹의 그룹공사 물량을 담당했던 현대엠코와 합병을 거쳐서 현재는 플랜트 설계 EPC뿐만이 아니라 주택 건축 사업 그리고 그룹공사도 같이 겸비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수요 예측 전이기 때문에 공모 가격이 정해지진 않았고요. 공모 희망 가격이 57,900원에서 75,700원. 이게 시가총액 규모로는 한 4.6조에서 6조 원대 규모입니다. 참고로 현재 시장에서 현대건설이 5조 원대, 그리고 삼성 엔지니어링이 4.6조 원대라는 거를 보시면은 수요 예측 가격 결과에 따라서 대장주가 탄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부분 때문에 최근에 여러 가지 기관 수급에서 약간의 혼돈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데요. 왜 최근에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해서도 청약 대기 자금들 때문에 블랙홀처럼 자금이 없어졌다. 이런 얘기가 있었듯이 건설업종 내에서도 현대 엔지니어링이 들어올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미리 기관들이 수급을 조금 비워둔 경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어디까지는 이미 발생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현대 엔지니어링이 상장하고 나면은 해당 이슈는 소멸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건설업종 입장에서는 우리가 글로벌 EPC사와 비견할 수 있는 또 다른 대형 건설사가 상장해서 좀 투명하게 정보도 공개하고 비교 평가가 가능해졌다라는 점에서 사이즈도 커지고 비교 평가가 좀 투명성이 커졌다라는 점에서 저희한테는 좋은 건설사 투자처가 하나 더 생기는 건 아닐까 저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박세라 신영증권 연구위원과 함께 건설 업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들어봤습니다. 다음 출연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죠. 지금까지 박세라 연구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